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교회. 지금 우리 서울에서는 뭐 정말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죠. 서초역에 딱 붙어 있는데 서초역에 붙다 보니까 이제 지하 도로하고 연결되면서 이제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해서 건물을 잘못 지었다. 그래서 뭐 한동안 1심에서 패소가 됐는데요. 역시 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자, 승소하게 된 이유는요. 저도 그래서 그 관련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는데 요 2심 판결문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를 원상 복구를 하려면요. 1,120억 원이 들고 50개월 공사가 소요되고 또 대대적인 내부 말하자면 리모델링이 사실상 필요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정도까지 할 정도가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판단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2심 판결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요, CIA 전직 요원인 게리 번슨 요원이 스마트매틱하고 베네수엘라 선관위가 같은 건물에 서 있다. 그러니 부정선거는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아주 잘 나가는 라라 로라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과 관련해서 지금 말이죠. 도하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도매를 하고 있어요. 도배를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민주당에는 라인 2개가 심어놨고 우리 국민의힘에는 라인 3개를 심어놨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매체로 말하자면 이제 매개물로 활용한 게 한반도 평화 서밋입니다. 한반도 평화 서밋이 이제 3월 9일 날 선거했는데 2월 13일 날 예정됐어요. 그래서 이재명과 윤 대통령을 여기에 이제 딱 초대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윤 대통령은 갔고 이재명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 통일교 측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것은 한학자 총재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또 연계도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거물 들인 오바마, 그다음에 빌 클린턴이 아니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그리고 NBA 선수 스테픈 커리, NBA 아주 그 베테랑 선수죠. 이 선수까지도 포섭을 해서 말하자면 젊은층 표를 잡는데 써먹으려고 했다. 자,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녹취록이 말이죠. 여러 개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개 중에서 그동안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를 이해하시는데, 지금 이제 윤영호 본부장, 오늘 오후에도 윤영호 본부장이 이제 법정에 출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신혜 재정국장하고요, 이현영 부회장, 요 두 사람의 이름이 많이 거론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리고 이제 호주 시드니에 있는 신숙희 교수, 특검이 답이다. 그래서 특검 얘기가 나오면 몸통이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이재명을 정조준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통일교의 몸통은 이재명이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몸통을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몸통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녹취록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는요, 이재명이가 내가 직접 한번 만나고 싶다. 여기까지는 나온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한테 직접 접근해서 무슨 로비하고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관련된 내용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몸통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한홍이가 드디어 또 사고를 쳤네요. 야, 참 배신자 중에 이런 배신자들 걸러내야 돼요. 이런 배신자들 건너내기 위해서는 한 번 배신 때린 인간은 또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대표적인 게 한동훈 같은 인간이죠. 반드시 아웃시켜야 됩니다. 윤한홍 보십시오. 계속 배신 때리잖아요. 정말 인간, 야,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가 이제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도로 지하를 쓰기 위해서 구청 허가를 받았다가 법원에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2심에 갔는데 요 패소 판결이 승소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뭐 정말 이러니까요. 참 이 판결문도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나. 그래서 서울고법의 행정 7부 재판장이 구회근 판사인데, 사랑의 교회가 말이죠. 서초구를 상대로 낸 이 패소, 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서초구의 원상회복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 취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요, 2010년도에
사랑의 교회가 서초구 인근에 새 건물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서초구의 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신청을 했고 서초구는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나 받는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평방미터를 쓰도록 도로 조명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대강당, 그다음에 주차장, 그리고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사랑교회. 자, 그러니까 서초구민 일부가 이건 부당한 특혜다. 그러면서 2011년에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요. 서울시는 감사 결과 도로조명 허가 처분을 시정하라. 이렇게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2012년도에 서초구가 내준 도로점령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 주민소송을 낸 겁니다. 그래서 1, 2심 소송이 들어갔는데요. 1심 패소, 2심 승소가 됐습니다. 예. 작년 3월에 1심에서는 패소가 됐어요.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은 원상 복구는 부적당한 경우다. 예. 그래서 감정 결과 원상 복구를 위한 불착 공사 과정에서 집안 침하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인근 농후 상하수관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승소 판결에 기여를 한 외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원상 복구를 하려면 사랑의 교회 건물 지하 1층에서 8층까지의 대강당, 주차장, 정화조 이런 시설과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건물 하중을 지지하는 핵심 부재인 지하 외벽을 철거하면 건물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 원상 회복에는 최소 1,120억 3,500만 원의 비용, 그리고 50개월 이상의 공사 기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평소 유동인과 많은 인근에 장기간 교통 혼잡과 소음 분진 등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도로의 원상 회복 기술적 난이도나 구체적인 위험성이 새롭게 인정됐기 때문에 관련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랑의 교회는요, 초대형 교회이고 우리 국민들,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은 많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미 CIA 요인인 게리 번슨, 지난 11월 21일 날 나라 로건 TV에 출연해서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스마트 매틱 시스템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선거를 훔치고 있다. 스틸 하고 있다는 거죠. 훔치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개입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라라로라 TV. 아주 유명한 거죠. 요 분이 이제 게리 번슨 요원이 되겠습니다. 게리 번슨 요원. 예. 그래서 말이죠. 이게 다시 한번 스마트 매틱사, 이게 지금 그 부정선거의 배후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매틱사에서 개발한 개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스마트 매틱사가 베네수엘라 선관하고 같은 건물을 쓰면서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게 CIA 전 요원의 폭로입니다. 이 요원은요, 지난 11월 22일 날 방영된 라라 로건 TV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스마트 매틱 시스템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선거를 훔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매틱 엔지니어 150명과 베네수엘라 선관위 엔지니어 150명이 나란히 붙어 앉아서 일하더라. 같은 건물에서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임무는 첫째, 선거를 훔치는 것, 즉 부정선거하는 거고, 둘째는 검사를 무효하는 거다. 검사 무효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넣을 때 스캐너로 사진을 찍는데 100개의 투표용지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그것들을 다 지운 후에 다른 사진을 전송한다. 그래서 검사를 교모히 피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계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데 원래는 법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외부망하고 투표망하고는 딱 분리가 되어야죠. 해킹 못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결되면 100%든 99%든 원하는 사람에게는 표가 가게 돼 있다. 얼마든지 부정선거 투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선거망도 이게 다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검사에도 이미 다 바뀐 후라 소용이 없고 주마다 규칙이 달라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은 또 소스 코드를 독점하고 있어서 이를 검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이를 교묘하게 차단한다. 그리고요,
그들은 14가지나 되는 기술적 방법으로 선거를 훔치고 있는데 그들은 또 1번 기술과 3번 기술, 6번 기술과 7번 기술을 조합하기에 결코 패턴 관계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매년 선거 준비를 한다. 선거를 준비한다. 그들은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있고 수백 명의 통계학자들, 통신사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공학적 절도각이자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번슨 전 CIA 요원은요, 스마트매틱사뿐만 아니라 도미니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 외부에 컴퓨터 연구실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연구실을 지었다가 또 곧 다른 곳에 짓는데 이런 사실을 워싱턴 DC의 FBI 요원에게 알렸더니 어떻게 됐을까? 브리핑을 들은 FBI 요원은 당신은 당장 도시를 떠나라고 했다는 것이다. 번슨 씨, 당장 떠나시오. FBI 내 상관들이 이걸 본다면 그 자료를 없앨 뿐 아니라 당신을 범죄 혐의로 기소할 것이오. 오히려 본인이 부정선거 신고하다가 걸려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하니까 FBI 요원이 다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오. 당신이 우리를 도와야 해요. 나라를 구하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의회나 언론에 대고하시오. 그들이 당신을 도와줄 거요. 그래서 그는 언론사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고 하지만은 결과는 참담했다. 그러면서요.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은 꽤 유명한 기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우리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지금 번슨 전 의원은요. 독립 언론인 라라로건 TV에 출연해서 이거를 공개한 거예요. 왜? 이 정상적인 네거시미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야, 이거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씁쓸한 맛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통일교 게이트가 터졌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통일교 게이트로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이 원조 윤한홍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의대 문제를 조언했다가 평생 못 들어본 욕을 들었다. 이거를 언론에 깠어요.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예. SBS 김태현 정치쇼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작년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 전날 제가 대통령께 문자를 하나를 드렸다. 머리 숙이고 사과하고 의대 정원 2,000명도 확정하자고 했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 10분 동안 전화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셨고 저는 평생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듣길래? 라고 생각했다. 저희는 선거가 위기인데 전혀 위기를 못 느끼고 있었다. 그러면서요. 한 10분 가까이 평생 살면서 들어보니 못했던 욕을 다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극렬 유튜브들 생각하고 비슷한 거다. 그때부터 심각했다. 골 때리네요. 왜 여기서 극렬 유튜브들을 또 끄집어내는지 알 수가 없네요. 예. 당시 의대 정원 숫자는 의료계, 의학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나왔다는 게 기본 공식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유튜브가 왜 들어가? 야, 참 이윤학용이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당시 윤 의원을 포함한 중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으면 대통령이 바른 길로 가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 공개적인 방법을 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 아닌가? 대통령 성정 자체가 진짜 진원해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큰 충돌이 생긴 건 아닌가.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다. 예. 그러면서요, 명태균 씨를 조심하라고, 지금 윤 대통령한테 본인이 경고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걸 안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말한 것 자체를 명태균한테 그대로 전달했다. 명태균이 기고만장해서 저를 더 씹었다. 제가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윤 어게인 그런 사람들 주장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를 깊게 해야 된다. 중도층으로부터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 열성 지지자들하고 하고만 계속 소통하다 보면 그분들 즉 중도층들하고는 계속 멀어지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도 있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평생 듣지 못할 욕을 들었다는 등등. 야, 이거 아주 한동훈이보다도 더 나쁜 인간이에요. 예. 한동훈이보다도 더 나쁜 인간.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통일교 게이트, 이제 이재명 게이트라고도 하고 통일교 게이트라고도 해요. 예. 요 참 진 면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 일단요. 5명이 거론이 됐잖아요. 전재수, 정동영, 그다음에 김교한, 나경원, 그다음에 임종성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동영하고 나경원 의원은
돈은 받은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요 앞에 3명은 지금 이제 피의자로 입건 조치하고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경찰의 수사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통일교 게이트, 통일교 게이트에 관해서는 즉각적으로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2차 특검, 종합특검을 발족한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 그리고 민주당과 통일교와의 유착관계를 포함한 특검을 실시하면 굉장히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준석이도 생각이 같죠.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송원석이가 오늘 이 불을 질렀어요. 예. 불을 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특검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전부 다 부인하는 게 공통점인데, 예, 어쨌든 간에 전재수 사태로 인해서 통일교 게이트의 문은 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은 열렸다. 자,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부인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임종성 의원은요, 지금 원조 친명 7인의 멤버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임종성이는 지금 선교정책처장, 선교정책처장이 누구냐면 이선교입니다. 이선교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선교는요, 선교정책본부장은 민주당의 세계 한인 민주주의의 부의장을 지냈어요. 부의장. 그리고서 이재명이는 이 씨한테 직접 당직 임명장을 줬습니다. 예, 당직 임명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씨는 이현영을 얘기합니다. 이현영. 예. 자, 그래서 임종석은요, 대통령은 그냥 임명장만 준 것이 전부인데 사진을 찍히다 보니 오락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현영 씨가 통일교 관련자인 것도 본인은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나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요, 이 한학자 총재 앞에서 본인이 노래 불렀다는 일부 보도, 제가 만난 적도 없는 한학자 총재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종성 의원은요, 천정궁에 가본 적은 있지만, 지난해, 지금 말에 지인이 그쪽에 예쁜 카페가 있다고 해서 가족들과 놀러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그때 오랜만에 이모 씨를 만나 차도 한잔 했다. 예. 그래서 이 괜한 오해를 일으켜서 대통령에게 피해를 그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강력하게 물타기 정치 공작이다. 저질 물타기 공작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이요. 통일교 루비와 관련해서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이 3명은 피의자로 정식 조사했고요. 피의자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놨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여러 녹취록들 중에 이제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3차례에 걸쳐서 녹음한 파일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윤영호하고 전 부회장 이모 씨, 이현영 요 세 대화 주요 녹취록입니다. 이 녹취록은 3번에 걸쳐서 녹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맨 먼저가 1월 25일입니다. 2022년도 1월 25일 날 23분 57초간 통화가 됐는데 윤영호가 제가 어프로치 하는 거는 오바마, 그다음에 힐러리,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다. 그러니까 이 부회장이 어프로치하고 있는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은 A 의원한테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당에서는 비용 문제를 당에서는 비용 문제를 얘기할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처리를 해줘야 끈끈해지는 거고요. 보험을 드는 거죠. 지금 이 노란색이 누구냐? 이게 윤영호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기획 풀러내니까 어프로치를 한 적도 있고, 여건은 제가 문재인님 직접 밑에 신보로 있어가지고 비서실장님도 계시지만은 국정상황실장 국회의장보다도 더 진중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내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요.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녹취록 중에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요. 여권에 그 이재명 후보하고 나하고 독대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윤 부장은 또 여권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셨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얘기를 나올 때 굳이 지금 이거 사모를 만나야 하느냐 이렇게 반론 제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김혜경이도 통일부와의 만남에 추진됐지만 윤 부장은 아마 이재명과의 독대 전후였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연출, 그 두 가지 줄을 잘라냈던데, 노영민 청와대장은 김현철은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종석 장관까지 연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종석 장관은 딱 한 번, 이 북한 통일 문제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세종연구소 사무실에서 한 번 만난 거가 전부 다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중에 정진상하고 지금, 정진상하고, 지금 이제 전해국장, 이신의 재능국장, 요 분들의, 이분이요, 보수는 권성동하고 윤한홍 의원 이른바 윤핵관들과 연을 만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를 시대는 우리 교회를 마지막, 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공연 투어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다. 의미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윤영명 본부장은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을 시도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권의 이재명 후보하고 나하고 독대를 시켜주라 했다. 그래서 윤 본부장은요, 여권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셨고, 그래서 김혜경 사모 이야기를 할 때 굳이, 사모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교는요, 정진상 정 대표, 당 대표 정무주시장과도 관계를 유지해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관련 내용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정성호 장관 이름도 나왔는데요. 만나지는 않았답니다. 정성호 얘기도 나왔지만은 만나지는 않았다. 아이고, 참 이거 뭐 여러 명이 다치게 생겼습니다. 미꾸라지 하나 때문에 여러 명이 다치게 생겼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도표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표. 요게 이제 뭐가 말이죠. 또 하나를 잠깐만요. 요거를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그럼 대화가 2022년도 1월 25일에 한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2월 7일하고 2월 28일에 세 차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현영 부회장입니다. 윤영호가요. 제가 어프로치 하는 거는 오바마, 그 다음에 힐러리,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이 부회장이 어프로치하고 있는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A 의원한테 넘기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에서는 비용 문제를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리해줘야 끈끈해지는 거고요.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기획 플래너까지도 어프로치를 한 적도 있고 여권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직접 밑에 친복 통해서 비서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중앙실장이나 의원 중에 다 있다. 그리고 2월 7일 날 이제 이 부회장이 윤영호하고 얘기한 걸 보면요. 31초가 아닙니다. 4분 31초.
좀 싼 사람 생각이 든다. NBA 농구 선수 커리 같은 경우나 가볍게 하나 검증해주면 에, 가볍게 하나 연결만 해주면 젊은 애들 표를 좀 가져올 수 있지. 네, 커리가 더 비싸요. 걔 80만 불이에요. 한번 초대하는데 어마어마하네요. 2월 28일 14분 53초 윤영호. 아시는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 어머님하고 뵈려고 전화가 왔어요. 예, 뵈려고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김건희랑 윤석열이 반말 쓰는 사이랍니다. 만남 자체부터 상당히 영적인 것도 있어서 둘이 있으면 아예 당신 말이 너무 많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녹취록 이런 거를 보면은요. 진보 쪽에서도 노영민, 김현철 장관, 그리고 이중석 전 국정원장하고 연을 만들었다. 통일교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중석 장관은요. 그 일찍이 연구소에서 딱 한 차례 만난 거 이외에는 전혀 만난 적이 없다라고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이 연출 만드는 작업을 굉장히 집요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직접 만남을 시도했다. 윤영호 본부장이 공표를 하고 있어요. 여권에 이재명 후보하고 나하고 독대를 시켜주려고 했다. 민주당 윤 본부장은 특히 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윤 본부장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잘 해줬는데 그래서 김혜경 사무 이야기를 할 때 굳이 사무를 만나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김혜경 여사와 통일교가의 만남이 추진됐지만 윤 본부장은 이미 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지금 설명을 듣지를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음, 그리고 이제 어프로치 명단은 강선한테 두고 될 사람은 정진상한테 좀 추천을 의뢰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집요하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재명이가 눈이 시퍼렇게 뜨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카바를 못하면 건드낼 수 있겠습니까? 예, 건드낼 수 없겠죠. 음. 자, 이번에는 이 트리킹 사건을 이제 반면 교과로 삼아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